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게 자기가 갑인 줄 알고 갑질하던 남편 얼굴에 이혼장 집어던져버린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장모님은 자기의 두 번째 어머니나 다름없다며 세상 온갖 사려 깊고 마음 씀씀이 좋은 사람인 척은 다 하더니 그 본심을 드러내는 데는 단 6개월도 걸리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학 재학 중에 지병으로 병원 들락날락 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작은 빌라이긴 하지만 어머니 명의로 남겨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였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 준비하는 시간도 아까워 부르는 회사 중에 그나마 가장 조건이 좋은 회사로 들어가야 했네요. 하지만 급하게 들어간 회사치고 대우도 괜찮고 조건도 좋은데다가 이제 연차까지 쌓이고 하니 월급도 괜찮은 편이라서 처음 가장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보단 많이 힘들지가 않네요. 처음에는 생활비 대랴 동생 학비에 제 학자금 대출까지 갚느냐 아주 허리가 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생도 이제 졸업해서 지방에 있는 회사지만 연봉 높은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랑 생활비 반반해서 같이 내기 시작했어요. 동생 취직하고부터는 저도 연봉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돈이 꽤나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지병이 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몸도 약하고 체력도 많이 안 좋은 편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 했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도 집에 가만 계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당신이 힘이 닿는 한에서 동네 가게들 돌아다니며 소일거리들 받아다가 가게에 보탬을 하셨고요. 하지만 어머니 건강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동생이 취직한 후부터는 일을 쉬고 계세요. 그래도 아는 지인분들이 일손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가서 도와주러 다녀오시긴 하셨고요. 그래도 온 가족이 힘을 합치고 나니 자리가 잡히고 나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겨우겨우 재개발에 들어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는 그때쯤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전에도 연애는 몇 번 했습니다만 동생은 지방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던 관계로 여전히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다 보니 노후 준비가 안 된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 제가 당시 연애 상대들한테는 결혼까지 이어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건지 항상 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동생이 취직 후에 보태주는 생활비까지 보태면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에 큰 지장은 없었겠지만 아무래도 어머니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시고 하다 보니 제가 따로 떨어져 나오기엔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당시 연애하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저를 색안경 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를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줬지요. 남편은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모시는 책임이 따른다는 건 당연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홀어머니 모시는 입장이 아니었다면 정말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말일 텐데 입장이 바뀌니 그만큼 마음이 편해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의중에는 나중에 시부모님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오면 시부모님과의 합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도 모시고 친정어머니와 온 가족이 함께 살자는 말은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부모님 쪽은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 당신들도 딱히 합가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도 생각도도 안 하시는 눈치였거든요. 친정어머니께서도 당신 때문에 제가 나이 먹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 보기 안타까워 하시기도 했고,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였지요. 친정어머니도 남편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영업직이다 보니 특유의 넉살이 있는데 부침성이 좋은 모습이 어머니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머니도 사실 남편이 제가 좋아서 결혼하는데 늙은 노모가 딸려오면 싫어하지 않겠냐고 장모님 모시고 처가살이 하면서 살자드는 사위가 썩 부담스럽다 느끼고 계시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남편과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6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남은 돈이 2천 정도밖에 남지 않기는 했습니다. 허나 명의야 친정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제 집이나 다름없었기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따지고 들기엔 제가 더 적게 해온다고 할 상황은 아니었지요. 남편 말로는 군대 취직 준비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 많이 모으지 못했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집이 있으니 자기가 혼수는 서운하지 않게 채워오겠다 했어요. 요즘 시대도 뭐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시대도 아니고 괜히 돈 문제로 왈가왈부하면서 다투는 것도 싫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미 집이 있는데 남편한테 집값만큼 뭐 해오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결혼 준비를 한참 하다가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내기를 그냥 혼수도 안 해오면 어떻겠냐 물어오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가 싶었는데 어차피 지금 집에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뭐하러 새 것까지 사면서 새로 채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새 것도 우리들 손에 들어오는 순간 준 거 아니겠냐고요. 100번 양보해서 틀린 말은 아니라지만 당시 집에서 쓰고 있던 것들이 전부 옛날 집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그때쯤부터 해서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고 남편이 혼수를 해오기로 되어 있었다 보니 미리 채워놓으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 그때까지 당장 쓰자는 취지로 들고 왔던 것이었거든요. 남편은 밥솥이 밥만 해주면 되고 세탁기가 빨래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자꾸 물어왔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것들이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많고 솔직히 오래 써온 것들이라 바꾸고 싶었던 마음도 컸지만 요즘 나오는 것들이 기능면에서도 옛날 것들하고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저하고 있으니 남편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말할 정도로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으니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제가 잘못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한테 이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남편 말은 솔직히 신혼가 전이나 가구들이 다 허세 아니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집들이 때 지인들 몇 명, 가족들 몇 명 초대해서 우리 이만큼 갖춰놓고 산다? 그때 자랑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고 가정가구들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일단 우리가 돈을 좀 더 모아놓고 나서 그때 돼서 갖추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이 해결된 상황인데 돈을 왜 더 모아야 한다는 거냐 물으니 지금이야 자기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지금 제 집에서 사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만약에 자기 부모님까지 모셔야 할 상황이 오면 24평 아파트는 너무 좁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니 좀 더 모아서 우리가 한 40평대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우리 둘 사이에 아이도 분명히 생길 텐데 양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방 3개짜리로는 택도 없고 대가족이 좁은 집에서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결혼할 당시에도 합가할 생각은 전혀 없던 것처럼 말씀하긴 하셨고 설령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해도 좀 더 훗날의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제 연봉과 자기 연봉을 합친다면 못해도 1년에 6천 이상은 저축할 수 있다고. 거기에 제 동생이 어머님 생활비도 조금 보태주고 하고 있으니 그것까지 생각하면 7천, 8천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4년, 5년만 고생하면 서울에는 무리겠지만 지금 제 집까지 정리해서 신도시 쪽에 40평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게 남편의 계획이었습니다. 솔직히 듣고 보니 그럴싸하긴 했는데 1년에 그 정도 모을 계획이면 가정가구 새 거로 바꾸는 게 그렇게 무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싶어서 당장 필요한 몇 가지만 하는 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남편이 집에서 정말 잘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모님은 자기의 두 번째 어머니나 마찬가지라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잘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반년 만에 조금씩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오니까
저희가 옷방 겸 창고같이 쓰고 있는 방에 있는 짐을 저한테 말도 없이 빼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난데없이 대청소라도 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 접이식 침대며 어디서 얻어온 건지 책상에 의자까지 해서 방처럼 꾸며놓았더라고요. 무슨 일로 저러나 싶었는데 남편이 말도 없이 한다는 소리가 신우가 자취방 계약이 끝나는데 2달 정도만 지낼 곳이 필요하다 해서 새로 계약할 거 없이 이리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남편이 저를 살피며 표정이 왜 그러냐며 혹시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냐 묻는 겁니다. 사실 이때 어떻게 나와야 할지 살짝 고민이 됐어요. 남편 말대로 단지 2달뿐인데 남편이 저희 어머니한테 잘하는 것도 있기에 저도 당연히 시가족에게 남편이 하는 만큼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2달이란 기간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냐 싶기도 하고 괜히 그것 때문에 보증금에 방구하러 다니고 그렇게 고생시키는 것보다 잠깐 와서 지내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신우가 잠깐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일 동안은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신우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졸업한다 뭐다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바쁘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오면 숙취 때문에 그런 건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신우도 신우 나름대로 눈치를 보는 건지 싶어서 강제로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2달이 금방 흘러가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대부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또 술 마시고 놀러 나간 신우를 제외하고 저희 식구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소리를 꺼내더군요. 장모님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식사 준비할 때 국을 한 번을 안 해주실 수가 있냐며 결혼 반년 만에 처음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집마다 먹는 게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저희 가족은 식사할 때 국을 잘 안 먹어요. 탕 종류나 찌개는 근근히 먹는 편인데 매 끼니마다 무조건 국물이 있어야 하지는 않아요.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부터 병원에서 일단 국물 요리는 조금 줄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도 들었어서 그게 버릇이 돼서 저희도 덩달아 국을 아예 안 먹게 되었거든요. 국이 없다고 해서 식사를 부실하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출근하면 힘써야 한다고 아침밥까지 차려주시는 데다가 여지껏 국 없이도 잘만 먹어놓고선 저희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은 못할 망정 저희 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는 것 마냥 말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길래 보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여태까지 잘만 먹다가 왜 난데없이 국말 타령을 하느냐 물었더니 남편이 당당하게 하는 소리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이 매일같이 저렇게 숙취로 고생하는데 해장국 하나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지가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는지 저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싶었네요. 지 동생이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사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장모님한테 술 퍼마시고 정신 못 차리는 동생 회장까지 책임져 달라는 게 할 소리인가요? 애초에 신우가 저희 가족들한테 살갑게 굴면 생각이나마 해볼 만한 문제겠지만 낯을 가린다고 그러는 건지 뭐 때문인지 집에 있으면 방문 틀어막고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누가 집에 들어오든 나와 볼 생각도 안 했거든요. 집에서 식사도 남편이 동생 좋아한다고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시켜주지 않으면 집밥은 입에도 안 되는 게 신우였어요. 그런데 뭐가 이쁘다고 그걸 챙겨주라고 하는가 싶어서 신우 속 버리는 게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아파트 밖에만 나가도 해장국집이 한두 개가 아니니 포장을 해다 주던지 돈 10,000원 쥐어주고 먹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지요. 남편은 제 말에 분위기 파악도 안 하고 우리 돈 모은다고 긴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밖에서 사 먹는 게 말이 해장국이지. 그거 다 조미료 덩어리라서 속을 더 버려놓을 거 아니냐고 따져묻더군요. 그 말에 저도 신우가 해장국을 먹고 싶으면 알아서 먹게 내버려두고 아님 말라고 했어요. 한 번만 더 밥상머리 앞에서 반찬 투정하고 헛소리하면 그때부턴 사이좋게 신우랑 나가서 사 먹게 밥도 안 주겠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한 3일 정도는 입이 대빨 나와서 시위한다고 밥 먹으라고 해도
아침 먹으면 속이 부대낀다니 회사에서 먹고 왔다느니 하면서 밥도 안 먹고 대화도 피하더군요. 상대를 안 해줬더니 누가 손해인지는 아는 건지 은근슬쩍 아무 일도 없던 척 행동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두 번째 어머니라더니 진짜 가족 앞에서는 남보다도 못한 소리를 하는 모습에 적잖이 실망을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칼퇴를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집 밖까지 신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신우가 블라우스 하나를 들고 저희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던 겁니다. 신우한테 저희 어머니가 사돈어른인 것까지 떠나서 그냥 모르는 사이로 만났어도 어른인데 아줌마 아줌마 거리면서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저도 모르게 신우의 뺨을 올려붙여버리고 말았어요. 자초지종도 모른 채 저도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어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구는데 그게 신우가 아니라 그 누구였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신우는 얼굴을 부여잡더니 오빠 오면 다 죽었어 성질을 부리며 방문을 부서져라 닫고 들어가더군요. 어머니도 많이 놀라셔서 냉수 한 잔 가져다 드리고 잠깐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남편 또한 무슨 상황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저한테 어떻게 내 동생 뺨을 때릴 수가 있냐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저한테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동생이 어땠는지 아느냐며 아예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으니까 한 번 삼자되면 해보자고 방으로 기어 들어간 신우를 나오라 했습니다. 신우도 지 오빠가 와서 그런가 기세가 등등해서 그제서야 방에서 기어 나오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블라우스를 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이게 얼마짜린지는 아냐고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듣자 하니 저희 어머니가 빨래를 돌려놓았는데 세탁바구니 안에 그 옷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세탁바구니에 처박아둔 걸 친정어머니가 무슨 가사도우미 분도 아닌데 그걸 확인하고 분류해서 옷이 안 상하게 잘 돌렸어야 했던 거 아니냐며 자기 옷 망가진 거 어쩔 거냐며 그걸 변상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또 신우를 한 대 때릴 뻔했어요. 남편도 자초지종을 듣고는 어떻게 신우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건지 제가 신우 뺨을 올려붙인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2달이면 금방 지나갈 줄 알았고 신우가 이렇게 되먹지 못한 개념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우가 자기가 가길 어딜 가냐면서 우리 오빠 집이니까 나가고 싶으면 우리들이 나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이 집이 누구 집인지나 아냐고 버럭 소리쳤어요. 남편도 도를 넘어선 신우의 행동에 신우 편을 들지 못하니 결국 신우는 짐을 싸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욕짓거리만 계속하면서 끝까지 더러운 꼴을 보이고 나갔고요. 남편은 인간도 못 되는 신우라도 지 동생이니 걱정이 되었는지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디 지낼 곳을 구해준 건지 새벽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날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남편이 긴히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하면서 신우가 잘못한 거 100번 인정하지만 신우 앞에서 우리 집을 장모님 집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장모님 명의로 돼 있는 거 우리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제 신우도 이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았으니 시부모님 생각에 자기 아들이 처가살이 하면서 맘고생하는 걸로 오해할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오갈곳없는 장모님 모셔주고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자기가 이 정도 희생을 하는데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게 못할 건 아니라대요. 그리고 장모님도 오늘 일 잘한 거 없다면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소리 못 들어봤냐며 장모님이 집안일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거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실수를 한 게 맞으니 거기서는 신우를 쫓아낼 게 아니라 오해를 풀고 좋게 넘어갔어야 하는 거라며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하길래 너도 엄마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고 한마디 해줬네요.
며칠 지나고 나서야 시누이를 들은 시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와서는 자식 교육 잘못 시킨 당신들 잘못이라며 저희 어머니한테 거의 사죄하듯 사과를 해왔어요. 그 와중에도 신우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과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우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 각방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날 진작에 끝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꼴을 더 보려고 2달을 더 버티고 있었네요. 시부모님도 신우나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잘못한 거 인지하고 계셨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지만 시부모님이 그렇다는데 남편도 곧 저한테 사과를 해올 줄 알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친정어머니는 괜히 모시고 산다고 해서 눈치도 없이 같이 살기 시작했다며 그냥 월세라도 구해 나가서 혼자 살 걸 그랬다며 자책을 하셨어요. 그렇게 2달간 집안 분위기는 살벌했고 남편과는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은 채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저랑 남편 사이가 나아지고 있는지 저한테 계속 물어오셨어요. 그렇게 궁금하시면 아들한테 물어봤으면 되었을 텐데 아들 눈치 본다고 저한테 매번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시어머니도 저희가 혹시 안 올까봐 전전긍긍하셨고 하루빨리 화해를 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네요. 그래도 남편하고 잘 풀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 선물이라도 적당한 거 하나 사가야겠다 싶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오래 끓인 건지 집안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어머니께서는 불 앞에 서서 속꼬리로 공국을 우리고 계셨거든요. 국도 거의 안 먹는 데다가 남편 저렇게 된 이후로는 집에서 식사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냐 물으니 어머니께서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저한테 다 보인 걸 어쩌겠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하고 화해했으면 싶어서 곧 오는 시모 생일에 맞춰서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었어요. 속꼬리가 한 푼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생활비는 제 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사셨다면 그 내역을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속꼬리는 결제를 한 기억이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저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었네요. 남편이 저희 어머니를 시켜서 시모 생신날 가져다 드릴 테니 공국 좀 우려달라 했답니다. 그러면 저랑 화해도 생각해보겠다는 조건까지 붙여가며 말이지요. 어머니는 저랑 남편이 각방을 쓰게 된 부분에 있어서 당신 혼자 책임감을 느끼시던 게 있어서 저한테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준비를 시작했던 거고요. 장모님은 2번째 어머니라더니 장모님 생신은 집 앞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 하나로 대충 때우고 지 엄마 생일에는 2번째 어머니를 시켜서 꼬리공국을 고아놓으라 시켰던 거예요. 이미 이때 저는 이혼을 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 불러 짐 싸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렇게 끝내자니 좀 억울한가 싶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끓이던 공국은 따로 다른 곳에 두고 마트에서 사골육수 파는 걸 사와서는 들통에 잔뜩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모 생일 당일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한테도 그냥 이혼할 거니 더는 상관맛이라 말해놓았던 터라 아무 말도 따로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해놓은 말이 있으니 그간 각방 쓰며 한마디도 없더니 저한테 은근슬쩍 말도 붙이고 하더군요. 혼자 즐겁게 떠들고 있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날 시모 생일을 위해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는 분이 어머니 생신이라고 꼬리를 고아다 주셨다는 거짓말을 하며 들통을 챙기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도착했지요. 시어머니도 겉으로 보기에는 저랑 남편이 같이 온 거에 대해서 많이 안심을 한 것처럼 보이더군요. 신우는 결국 취직 못하고 본가로 돌아와 시댁에서 같이 지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싸가지는 어디 안 가는 건지 저를 본척만척 눈으로만 흘기고 지나가더군요. 남편이 시모한테 생신 축하드린다며 아양을 떨고는 아는 분이 엄마 되시라고 속꼬리 고아주셨다며 너스레를 떨길래
때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대신 들고 있던 들통을 시가족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향해서 힘껏 끼얹었습니다. 들통이 꽉 찰 만큼 들어있었으니 남편이 사골육수로 샤워를 하는 건 물론이고 집이 당장에 고기 부스러기부터 기름들로 개판이 돼버렸지요. 남편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길래 네 아는 분이 혹시 장모님 아니냐고 하면서 시모 앞에 남편이 장모님을 아주 식모로 알고 부려먹으려던 계획을 전부 다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눈치로 남편은 사골육수를 뒤집어 쓴 채로 아주 허우적거리면서 있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시모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암만 집이 개판이 되고 아들이 그런 꼴을 당해도 뭐라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나마 저를 고깝게 보던 신우가 그래도 그렇지 집을 이 꼴을 만들어 놓았냐며 소리치길래 네 오빠가 그러더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네 아직도 집에서 먹고 놀고만 있는 거 아니냐고. 네 오빠가 말하기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했으니 네가 이 집구석 치워놓으면 딱이겠다고요. 그리고는 시부모님 앞에 상황 보니 답이 나오시지 않느냐 묻고 이제 저는 볼장 다 봤으니 그만 이혼하겠다 말하고 시댁문 박차고 나왔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들 어안이벙벙해 있어서 아무 일도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저도 차에 타고 나서 시동 걸고 조금 멀리 떨어져 나오니 그때부터 긴장했던 게 한 번에 풀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차 끌고 집에 가서 남편 짐까지 다 빼버렸지요. 솔직히 이 집에 남편 돈 들어간 거 단 하나도 없었기에 정리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급하게 쫓아온 건지 머리에 고기 건더기가 말라붙어 있는 채로 남편이 집까지 와서는 자기가 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처가살이 한다는 자격지심에 그랬다는 되도 않는 소리로 용서를 구하더군요.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 끝인 지가 오랜데 그런 사과 몇 마디 듣는다고 풀어질 제 마음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용서를 구하는 척 미안하다 빌기 시작하다가 생각대로 안 되니 사골국물 들이부은 것, 신우뺨 올려붙였던 것 전부 폭행죄가 성립된다니 어쩌니 하면서 저를 고소해버리겠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로 전부 다 뜯어가 버리겠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고 말았어요.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걱정스럽긴 했는데 그 후에 변호사 찾아보고 하니 저한테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 해서 안심했어요. 그 이후에 시부모님은 또 사과를 해왔습니다. 신우와 일이 있었을 때 했던 것처럼 다 당신이 자식 교육 잘못시킨 탓이니 원망하려거든 자기를 원망하고 남편은 좀 용서해달라 하시길래 됐다 그랬습니다. 시부모님이 정상이면 뭐 하겠어요. 당장 같이 사는 남편이 문제인데 사람 쉽게 안 변한다잖아요. 아들 자식 교육 잘 못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자기 가족만 저렇게 최고라고 하는 거 보면 효자로서는 아주 으뜸 아니겠냐고 가족이에 평생 살고 싶은 것 같은데 그냥 품에 끼고 사시라고 대답해드렸네요. 친정어머니는 아직도 당신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된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애초에 처가살이 하고 있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장모님을 모셔준다느니 어쩌니 하던 놈이었고 차라리 그 정체를 빨리 밝혀낸 게 다행 아니겠어요? 아니었으면 내 돈으로 시댁까지 호강시킬 뻔했으니 돈 한 푼이라도 시댁에 넘어가기 전에 재빠르게 갈라서 버린 게 말입니다. 동생도 다시 서울에 있는 지사로 파견을 나온다고 하니 다시 예전처럼 새 가족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네요. 제 결정에 후회가 없고 이제는 다 속이 후련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